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부동산 기사 중 후분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면 청약 공고가 나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부를 둘러보고 상담을 받고 마음에 들면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도 전에 주택 청약을 하는 것, 즉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선분양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는 후분양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후분양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양은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70에서 80% 이상 짓고 나서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7월 15일 영남일보 기사입니다. 허그의 낮은 분양가를 피하기 위해서 대구의 분양시장에서 후분양 단지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후분양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하고 분양가 상승 등 분양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구 분양시장에서도 후분양 바람이 불고 있다. 허그가 책정한 분양가로는 사업 수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 대구에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후분양은 허그의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올해 선분양 예정이었던 상인 프루지오 센터파크의 경우 최근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달서구 상인동의 분양 예정인 990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모델하우스까지 다 지어 놓았지만 결국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 평당 1,535만원으로서는 사업 주체에서 희망하는 분양가와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구의 두류파크 자이와 남구의 한 단지가 후분양을 결정했다. 내당동 프루지오도 후분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의 대구역 자이, 더스타 등 일부 사업장은 허그의 분양가 통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기약 없이 분양 일정을 늦추고 있다. 대구의 후분양 확정 검토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의 만촌 자이른의 607세대입니다. 여기 후분양 확정, 시지 3정 그린코아 포레스터 667세대 후분양 확정, 서울 3정 그린코아 카운티 101세대 후분양 확정, 달서구의 상인 프루지오 센터파크 990세대 후분양, 서구의 두류파크자이 1300세대, 지혜서건설 여기 후분양 확정, 내당동 프루지오 239세대 여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후분양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분양 제도의 장점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공사가 7에서 80%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분양으로 이루어질 때 모델하우스에 가보게 되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가구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작은 가구들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사 진행이 막바지 단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사 진행 여력이 되지 않는 건설 업체는 참여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선분양할 때는 자금 조달은 거의 대부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공사 여력이 되지 않는 업체는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에 따라서 부도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기 세력은 참여가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분양가 산정도 투명해지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후분양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분양제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입주자들의 자금을 먼저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시공사가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자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 시공사에는 타격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1천 가구 이상의 대형 단지일수록 자금 부담이 커지기에 대형 단지는 중견 시공사가 참여하기 어렵고 대형 단지보다는 소형 단지 위주로 분양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손실은 결과적으로 입주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분양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시공사의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공급이 축소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 건설사로 집중화될 것 같습니다. 중견 건설회사가 후분양제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 입지가 좋아서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완판 자신감이 있는 단지들만 후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후분양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 대구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보다는 전국에 있는 일군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후분양 확정이 되어 있고 검토하는 이런 단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허그에서의 어떤 분양 가격으로서는 수지 타산이 나오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양 가격을 높여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